자, 갈래 복합 세 번째 변계량의 작품부터 가나다 되어 있는데, 변계량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형식 자체가 이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말고 지금 나와 다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짧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하고 갈게요.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내가 좋다고 하고 남 싫은 일은 하지 말래. 지금 딱 봐도 교훈이 있지요. 남이 한다 해도 의 아니면 좋지 마라. 그러니까 남이 해도 옳을 의자, 옳은 일이 아니면 쫓아하지 말래. 역시 교훈.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해라. 다 뭐야? 여기서 말하는 거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을 쫓아서 자연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변계량이 말하는 교훈이죠. 여기는 지금 자기의 경험이 있을까? 경험은 아니야.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기가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정호승의 시는요. 정호승 시는 좀 어떻게 보면 두 번 부정을 많이 하는 작가야. 두 번 부정.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 그럼 결국은 뭐지? 마이너스가 두 번 있으면 수학에서도 플러스로 보잖아. 이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도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나는 거절한데 어떤 거? 희망이 없는 희망. 그러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희망만을 원한다라는 얘기겠네. 희망이 없는 희망. 거절한대.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뭔가 이게 안 맞지 않아? 희망은 우리가 긍정의 말이라고 하는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야. 여기도 희망이 없는 희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 안에서 무언가 이게 뭐지? 이걸 우리가 모순이라 그래. 모순. 뭔가 의미상의 모순. 뒤에 가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 번이었냐면 6번의 문제가 바로 그런 말이었어. 이렇게 모순이 사용된 걸 우리는 모순, 희망이 없는 것과 희망,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순이 사용된 걸 우리는 역설이라는 표현법을 써. 역설. 뒤에 가서 6번에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역설이 사용되고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공존할 수가 없어. 6번에서 얘기했을 때 반의 관계. 그러니까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이건 이 사람 정호승의 생각이에요.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절망을 통하여 무언가 간절해야. 이건 간절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을 땐 희망이 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희망. 이런 말을 좀 지금 해도 될지 모르겠어. 준하가 얼마나 지금 간절할까?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정말 간절한 희망이어야 희망이라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볼까? 내가 될까? 하는 희망은 실은 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난다는 거야.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까운 거지. 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좀 이해가 돼? 나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 그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넘어갈게.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역시 지금 이 사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은 거절한대. 그 희망 자체는 긍정이라고. 근데 절망이 없다고? 절망이 없는 희망. 그럼 이거는 실은
절망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요 부분 희망에 절망이 있을 수 있어? 역시 여기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역설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반복하고 있는데 희망만 있는 희망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희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희망만 있는 희망 이것도 간절함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간절함. 위에 여기서는 진정성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진짜 바라는 진짜의 마음, 진정성도 여기서 좀 더 1연에선 진정성을 얘기를 한다면 2연에서는 간절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희망이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을 중요하대. 그렇구나. 이 사람 절망이 없는 희망은 거절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굉장히 단호하군. 자, 그리고 반복하고 있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런 걸 표시하면서 갈 수 있겠지. 자,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역시 지금 뭐야? 희망에는 절망이 있대. 이거 두 개 어울리지 않아? 모순이야? 모순이 되는 걸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 역설이 사용되어 있고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그렇구나.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희망이 될 때 이게 좌절될 때보다 그만큼 간절하게 무언가를 내가 해낼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을 절망을 견디고 이것을 희망으로 바꾼 너희들을 그런 사람들을 자신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야? 절망을 극복한 희망. 절망 속에서 희망을 뭐 추구하는 것의 중요함? 우리 이런 걸 가치라고 얘기하거든. 를 말하고 있겠지. 주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건 장르가 막 섞여버렸지? 요거는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의 정약용 조선시대 사람 실학자 정약용 그분이 썼는데 한자로 쓴 한자 수필이에요. 근데 뭘 썼냐면 자기의 생각을 썼어. 여유당의 기록? 여유당이 뭐냐고. 여유당은 자기 아까 전에 그랬잖아.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의 이름을 짓는다고. 그 집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 여유당. 근데 이 여유라는 것이 여유 부리다의 여유가 아니라 여기 주제가 있었어. 신중하게 하고 여자. 사방 여기 봐. 근데 어떻게 신중해?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얼어 있잖아. 시내를 건너는 건 얼어. 또는 뭐 차가우니까 쉽게 들어가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막 확 들어가지 않아. 겨울이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계속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듯 경계하라의 유야. 그럼 뭐지? 신중하고 경계해라. 이거 교훈 있네. 자, 내용 자체가 뭐 어땠을까? 그냥 말 자체가 좀 어려웠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 지금 필기하는데 이 필기를 준아야 너도 하면서 또는 네가 먼저 문제를 풀면서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돼. 문제를 다 풀었는데 문제지가 너무 깨끗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너는 지금 이 작품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빨리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 한 번에 풀고 넘어가야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은 표시를 해놓고 가야 된다고. 그걸 함께 해 나가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이 해야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지금 진하게 되어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는 말에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 이해되니?
부득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는 뜻이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해야지 뭐. 근데 자기는 하고 싶어. 난 막 하고 싶은데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 남이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긍정적이지가 않아? 그건 그만둘 수 있다고. 넘어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은 하고 있어.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대. 또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뒷부분이야.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론 그만둔다. 그렇다면 뭐야? 둘 다 지금 그만두고 있는 거야. 그만둔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모두 안 하고 있잖아. 그만둘 수 없는 일도 그만두고 그만둘 수 있는 일도 그만두고 일이 없지.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이 병이 뭘까? 진짜 몸이 아픈 걸까? 어떤 병이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지모라고 하는 것은 지혜, 꽤, 슬기로운 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용감해. 하지만 지모가 없어. 꾀가 없어. 나는 선을 좋아하지만 착한 건 좋아해.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가릴 줄 몰라.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이거 다 단점이네. 의심할 줄 모르고. 이거 뭐 긍정적? 아무튼 두려워할 줄도 몰라. 자기의 어떤 모습이야.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면 그만두지 못하고. 우리 뭐야? 핸드폰 보기? 그만둘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재밌으면 그만두지 못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직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뭐 이해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자기 얘기야.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여기는 자신의 이야기. 이미 장성하여서는, 다 커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자신의 병이래.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착한 것, 착할 선,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만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비방은 홀로만이 받고 있다. 지금 정약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약용 역시 유배 갔어. 그 유배 가서, 또는 유배를 엄청나게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다 집 지었거든. 자기의 삶이 유배야. 그러니 뭔가 후회도 많겠지. 그런 얘기들 가. 자, 해보자.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운명이야. 내가 이렇게 무언가에 비방을 받고 있었던 건 나의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서 이제 갑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노자는 성인이지. 그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아까 얘기 나왔어. 겨울에 시내를 건너서 신중해라 여, 사방에 나를 엿보는 것처럼 두려워해라 유 라고 했으니,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내는 듯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신중해.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A 부분에 얘기하네. 그렇다면 A는 A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2번 문제였어. 가볼게. 가의 화자가 다의 A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었어. 지금 준하가 질문한 거는 3번이었거든. 3번. 남을 조차 행동하려 할 때 매우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가의 화자는 어떤 화자였냐? 내가 좋다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면, 남이 한다 해도 의가 아니면 쫓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의가 아니면 남이 한다 해도 내가 끊어내야 되잖아. 그럼 3번에 한번 보면 남을 쫓아 행동하려 할 때 매우
어쩔 수 없는, 아까 부득이하다라는 말이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지요. 거기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여기서 남이 한다 하여도 구절 있었잖아. 남이 한다 하여도 의 아니면 쫓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아니에요? 요거? 남이 한다 하여도 의 아니면 쫓지 말라. 옳은 일 아니면 쫓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구절 다시 남의 행동을 하려 할 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옳은 일에 어긋나는지 따져보아야 됩니다.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 맞는 말. 3번 맞는 말. 할 수 없는 말 묻고 있잖아. 4번 봐봐. 매우 부득이한 경우, 매우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천성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글쎄 이렇게 천성에 맞다? 천성에 맞지 않는 일, 아까 전에 천성대로 살라 그러지 않았어? 천성에 따라 봐봐. 종장에서 뭐라 그래? 우리는 천성을 지켜서 이건데 빠밤. 천성을 지키래. 그러면 천성이 어긋나더라도 이거 아니잖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요. 다시 이제 A 부분 봤으니까 A 실시간 문제 풀고 본문 다시 갑니다. B 갈게요. 편지를 남에게 보내요. 경례의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읽고 생각하니 경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경전의 예법의 해석이 같고 해석이 달랐나 봐. 그것을 논하고자 하다가 생각했대. 뭘 생각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어. 그럼 그렇게 하지 않도 해로울 것이 없으면 부득이한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해. 그만둔다. 굳이 따지지 않겠다. 남을 논박하는 소를, 이거는 소는 상소라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야. 소. 공적인 글을 소를 봉하여, 그러니까 붙여서, 소를 붙여서, 봉해서 붙여서, 그러니까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형식이 있어. 이거는 그 보통 왕이나 어떤 그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되게 이렇게 격식 있게 적어서 올린 글이야. 소를 봉해서 올려서 조신의 시비를 말하고자 하다가 조신의 시비, 신하들의 의견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다가 그때 또 생각했대. 뭐야?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지금 다 뭐야? 다 하지 않는다. 내 어떤 행동에 스탑. 내가 막 가려고 해. 내가 막 따지려고 그래. 그럴 때 다 뭔가 멈추게 하는 어떤 스스로를 자제하게 하는 자제. 아까가 뭐였지?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신중하게 내가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계속 그런 얘기야. 반복해. 또 그만둔대. 진기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해. 무언가 모으고 싶었나 봐. 그런데 그것 또한 그만둔대.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이렇게 막 공금 같이 쓰는 돈을 막 써서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나 이것도 안 해.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한 것이니, 매우 부득한 것.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 이건 굉장히 긍정해. 매우 할 수 없는 것.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면 그만둔대. 다 그만둔대. 하지 않겠대. 매우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부득이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거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그만둔대.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다 뭐야?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경계해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 7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해, 집에 편액으로 달려고, 간판으로 붙여서 달려고 하다가 이윽고 생각해보고는 그만두었대. 이것도 안 했네. 초천에 돌아와서 문미에 써서 붙이고, 초천이라는 건 이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문미 여기다 써서 붙인 거야.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아이고 편지글이었구나.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경계하고 사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 1번에 몇 번이에요? 가나다의 공통점은 뭐야? 타인에게 도움이 될 교훈, 자신이 얻은 깨달은 가치관 전달하고 있지. 그치? 변계량도 천성대로 생긴 대로 살아. 그 다음에 정호승은 나는 희망, 절망이 있는 희망을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희망은 거절해. 희망이 있는 희망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넘어갑니다. 2번 문제 했고요. 6번으로 갈게요. 6번 여기 아까 역설에 관련된 얘기 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역설 한번 볼게. 단어의 뜻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단어를 우리는 반의 관계라고 해. 이걸 배웠을까? 반대 뜻의 관계. 이때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반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의 관계 중에서 한 영역 안에 중간항이 없이 서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 이 말 이해되나? 이걸 상보 반의 관계라고 한대. 자, 봐봐. 하얀색과 검정색은 어때? 중간에 회색이 있어. 이것은 뭔가 반의 관계이지만 중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해서 중간항이 없어야 된다 그랬지. 이런 걸 상보 반의 관계는 아니야. 그러면 상보 반의 관계가 되려면 뭐 살다, 죽다 이 정도? 살거나 죽거나야. 이 반의 관계는 중간항이 있어? 살았는데 죽은 게 있나? 중간항이 없어. 이런 단어들을 상보 반의 관계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건 굉장히 사전적인 개념이야. 국어에서의 사전적인 개념. 그런데 이어서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는 동시 긍정이나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다. 모두 살고 죽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또는 둘 다 부정할 수도 없대. 살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해. 이럴 때 이런 걸 같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이때 묶어서 사용하면 역설이 발생해. 그걸 역설이라고 한대. 이렇게 역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새로운 어떤 깨달음 주는 표현 방식을 모순 형용이라고 한대. 이게 그래서 동시 긍정하고 동시 부정하는 게 말이 안 돼. 아까 선생님이 모순이야 라고 했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함께 쓸 수 없어.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쓰면서 어떤 효과를 주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표현 방식이라 그랬지? 자, 4번하고 5번을 질문을 하고 있었지. 자, 4, 5번을 한번 볼게요. 다의 글쓴이는 자기는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하다와 그만두다 사이의 선택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한 것이군. 자기는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지? 앞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있었던 말인 것 같아. 요 반대 개념이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긍정과 부정이라고. 이 말 이해가 되나? 어찌됐든 의미상으로는 모순이잖아. 긍정과 부정이잖아. 자, 다시 4번 선택지. 다의 글쓴이는 자기는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자, 이건 앞에 건 긍정, 뒤에 건 부정을 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하는 것과 그만두다 사이의 선택을 중간 단계는 있어? 중간 단계가 있냐고. 이거 두 개. 하는 것과 그만두는 것 중간지 하다 그만두다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상호 배타적 관계지. 맞는 얘기. 하다와 그만두다는 공존할 수 없어.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를 그만두는 건 중간 단계가 없다고.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그만두는 거나 두 개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 그럼 상호 배타적 관계. 그냥 이
다에 나온 말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5번 선택지.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드러내긴 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부정하고 있잖아. 둘 다 그만뒀다 그랬어.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 이것을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래. 이렇게 보진 않았어. 상보 반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관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해주면 좋겠어요. 고생했습니다.